광화문 빌딩의 형광등 불빛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서울의 거리를 차갑고 무감정하게 비추고 있었다. 건물 안 17층에 위치한 스텔라 이노베이션스의 사무실은 밤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불면의 섬처럼 여전히 환했다. 식어버린 커피향, 규칙적으로 울리는 키보드 소리, 그리고 선언되지 않은 전쟁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채우고 있었다. 그 공간 속에서 서유진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놀라운 정확성과 속도로 키보드 위를 오가고 있었다. 주변 세상은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사무실 구석에서 들려오는 소공어림, 어색한 웃음소리, 그리고 박민서 팀장의 하이힐이 바닥을 또각거리며 울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뒤로 물러나 희미한 배경소음이 되었다. 유진에게는 오직 화면 위에서 흐르는 코드 라인,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도, 그리고 논리적인 데이터의 흐름만이 현실이었다. 그녀는 2주간 매달려온 최적화 알고리즘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고 있었다. 그 알고리즘은 우아하고 효율적이었으며 건조한 디지털 세계 속에서 거의 예술작품에 가까웠다. 유진은 전략기획팀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유능했지만 지나치게 조용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항상 간결했고 그녀의 해결책은 언제나 효과적이었지만 회의에서 주목받기 위해 목소리를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정시에 출근하고 묵묵히 일했으며 업무가 끝나면 자리를 떴다. 퇴근 후에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고 잡담을 나누는 단체 채팅방에도 없었으며 점심 식사 제안도 항상 정중히 거절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아웃사이더이자 이해하기 힘든 존재로 비쳤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거만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소심하다고 여겼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진이 원하는 바였다. 그녀가 입고 있는 평범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는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다. 이 사무실의 누구도 평범해 보이는 이 여직원이 매일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남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벌 그룹 중 하나인 아우라 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훈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그 결혼은 대중은 물론 특히 그녀의 동료들에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유진은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인정받기를 갈망했다. 스텔라 이노베이션스는 그녀가 직접 선택한 무대였다. 한 개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작지만 동시에 진정한 도전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큰 떠오르는 기술회사.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를 맨바닥부터 쌓아 올리고 싶었다. 그 첫 번째 벽돌은 권위 있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두 손으로 놓여져야만 했다. 소유진 씨, 박민서 팀장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상사의 집요한 시선을 침착한 눈으로 마주했다. 박민서는 그녀의 책상 앞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몸에 딱 붙는 명품 오피스룩,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 입술은 눈개는 전혀 미치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번 분기 경쟁사 분석 보고서 다 끝냈어요. 오늘 오후까지가 마감인 거 기억하죠? 민서가 물었다. 목소리는 인위적으로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서려 있었다. 1시간 전에 팀장님께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유진이 감정의 동요 없이 평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서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어머, 그래요, 빠르네. 언제나처럼
조용히 일 처리를 끝냈군요. 칭찬할 만해요. 그녀의 칭찬은 비꼬는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유진 씨, 일이란 건 그냥 끝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소통도 해야 하고 자신을 어필할 줄도 알아야지.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상자 안에만 숨겨두면 누가 그 가치를 알겠어요. 박민서는 유진과 완벽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팀의 스타였고 상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할 줄 알았으며 팀 전체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포장하는 데 능숙했고 실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을 찾는 데에도 뛰어났다. 민서는 유진을 경멸과 경계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여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유진의 침묵은 민서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치 유진이 무언가 비밀을 숨기고 있거나 더 나쁘게는 자신을 몰차 평가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유진의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바로 그 점이 민서의 눈에 그녀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만들었다. 팀장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진은 간단히 대답하고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대화는 끝났다는 정중한 신호였다. 그 미묘한 무시에 민서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흥소리를 내며 돌아섰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분노에 찬 듯 울려 퍼졌다. 사무실 전체가 그 긴장감을 감지했다. 모두가 박민서가 서유진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은근한 비난,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어려운 과제, 그리고 아첨하는 자들에 대한 민서의 노골적인 편애를 목격해왔다. 민서가 사라지자 옆자리에 신입사원 이지은이 소심하게 유진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유진 씨, 괜찮으세요? 박 팀장님,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유진은 젊은 동료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팀장님은 그냥 일이 잘 되길 바라시는 것뿐이에요. 지은 씨도 일에 집중해요. 그녀의 대답은 지은의 걱정을 덜어주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못했다. 그녀는 유진의 침착함과 프로페셔널함을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걱정했다. 이 사무실이라는 정글에서는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대표이사로부터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은 대문자로 눈에 띄게 적혀 있었다. 전략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킥오프 공지. 사무실의 공기가 즉시 변했다. 키보드 소리가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쏠렸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몇 달 전부터 소문이 무성했다. 그것은 스텔라 이노베이션스,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로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이었다. 성공은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고 실패는 곧 회사의 몰락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이메일은 각 부서가 상세한 기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최고의 기획안이 채택되어 실행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권력과 미래를 건 전쟁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분명히 경영진의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터였다. 박민서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려온 기회였다. 그녀는 사무실을 훑어보았고 시선은 서유진의 조용한 뒷모습에 멈췄다. 순간 어두운 생각이 민서의 머리를 스쳤다. 유진은 뛰어난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로 분명 경이로운 기획안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약했다. 전략기획팀 5분 후에 긴급회의 시작합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권위적으로 울려 퍼졌다. 회의실에서 민서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그녀의 말은 화려하고 야심찼지만 기술적인 깊이는 부족했다. 그녀는 각 팀원에게 업무를 할당했고
의도적으로 유진에게 가장 지루하고 덜 중요해 보이는 부분, 즉 배경 데이터 조사 및 정리 업무를 맡겼다. 서유진 씨, 빅데이터 처리 경험이 많죠. 경쟁 플랫폼, 기존 기술, 시장 트렌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준비해 주세요. 최대한 상세하게요. 금요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민서는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업무량을 부과하며 명령했다. 회의실의 모두가 이것이 불합리한 요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유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후 며칠 동안 유진은 기계처럼 일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수 테라바이트의 데이터에 파묻혔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예리한 두뇌로 그녀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연관성, 기회, 그리고 위험을 발견했다. 민서가 내준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그녀는 머릿속으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대한 완벽한 기획안을 조용히 구상했다. 창의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대담하면서도 견고한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그런 기획안이었다. 그녀는 박민서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결코 들어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자신만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비밀리에 작성하는 것이었다.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프로메테스의 잠재력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멋진 기회가 피상적이고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인해 망가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목요일 밤 유진은 사무실을 나서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건물은 완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안서를 암호화된 개인 USB에 저장한 뒤 마감 시한에 맞춰 박민서에게 데이터 종합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가벼운 만족감이 밀려왔다. 내일 어떤 일이 닥치든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그녀가 건물 밖으로 나서자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게 조용히 서 있었다. 뒷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내려 밤의 찬바람을 막아주려는 듯 그의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또 늦었네.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그는 그녀의 지친 얼굴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일이 많이 힘들어. 유진은 미소 지었다. 오직 그에게만 보여주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냥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요. 하지만 저 잘 해낼 수 있어요. 믿어. 지훈이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하지만 잊지 마. 당신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나한테 당신은 이미 전부니까. 유진은 차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온기와 익숙한 그의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길을 스스로 걷고 싶었다. 그녀는 폭풍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박민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진이 보낸 방대한 데이터 보고서를 열어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데이터를 넘어 전략적인 통찰력과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성공을 위한 완벽한 재료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유진이 심은 씨앗으로 자신이 열매를 거둘 생각이었다. 금요일 아침 서울의 공기는 전날 밤의 긴장감을 씻어낸 듯 상쾌했다. 서유진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스텔라 이노베이션스 사무실에 도착했다. 밤새 고된 작업을 마친 후에 고요한 만족감이 그녀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제안서가 비록 공식적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뛰어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어젯밤 남편 강지훈의 따뜻한 격려도 그녀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해주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그녀의 평온한 아침은 첫 번째 균열을 보였다. 부팅 화면이 지나간 후 익숙한 바탕화면 대신 차가운 로그인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사용자 프로필을 로드할 수 없습니다. IT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유진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IT 부서에 내부 메신저로 문의를 남겼다. 전략기획팀 서유진입니다. 계정 로그인에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곧바로 돌아온 답변은 기계적이었다. 보안 프로토콜 업데이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녀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기 위해 탕비실로 향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19층 임원 회의실에서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대표이사와 각 부서 본부장들이 참석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박민서 팀장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의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프로메테스 AI 기반 초연결 생태계 구축 전략이라는 웅장한 제목이 떠 있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 배석한 신입사원 이지은은 박 팀장의 발표에 감탄하면서도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박 팀장이 제시하는 시장 분석 데이터, 경쟁사 플랫폼의 약점, 그리고 이를 파고드는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 시나리오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그런데 그 논리의 흐름이 며칠 전 유진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아이디어의 조각들과 기묘하게 겹쳐 보였다.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가 흐르는 방식을 재설계해야 해요. 유진 씨가 했던 그 말이 지금 박 팀장의 입에서 데이터 플로우 리엔지니어링이라는 화려한 용어로 포장되어 나오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핵심 전략은 기존의 폐쇄적인 플랫폼 구조를 파괴하고 사용자가 생성하는 모든 가치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민서가 열정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자 회의실에서는 감탄 섞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표이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군. 박 팀장,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야. 이 정도의 통찰력이라면 프로메테스를 믿고 맡길 수 있겠어.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 팀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노력한 결과입니다. 민서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공을 팀에게 돌리는 듯했지만 그 영광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다. 회의가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까. 유진의 컴퓨터는 여전히 먹통이었다. IT 부서는 계속해서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바로 그때 박민서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서며 외쳤다. 전략기획팀 모두 잠시 주목. 방금 임원회의에서 우리 팀의 프로메테스 기획안이 최종 채택되었습니다. 사무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민서의 측근들은 아첨하는 말을 쏟아내며 그녀를 둘러쌌다. 민서는 그 환호를 잠시 즐기다가 이내 표정을 굳히고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다. 그녀의 시선이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는 유진에게 향했다. 하지만 이 기쁨을 나누기에 앞서 매우 불미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모두의 시선이 민서와 유진에게로 쏠렸다. 민서는 두툼한 서류 뭉치 2개를 책상 위에 내리쳤다. 탁 하는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왼쪽은 우리가 밤새 노력해 완성한 최종 제안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녀는 오른쪽 서류 뭉치를 집어들고 경멸적인 표정으로 유진을 향해 흔들었다. 서유진 씨가 어젯밤 제게 아이디어 초안이라며 제출한 문서입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이디어 초안 같은 것을 제출한 적이 없었다. 오직 방대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뿐이었다.
민서는 연극 배우처럼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팀원 간의 신뢰와 윤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유진 씨는 제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근해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를 훔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어설프게 베낀 조잡한 문서를 만들어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 제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동료에 대한 배신입니다. 사무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민서는 증거를 제시하듯 유진이 제출했다는 초안의 페이지를 넘겨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미완성된 문장, 뒤죽박죽인 데이터, 그리고 조악한 다이어그램들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것은 유진의 작업 스타일과 완전히 달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파일을 훼손하고 조작한 것이 분명했다. 민서의 측근 중 한 명이 기름을 부었다. 어쩐지 유진 씨는 평소에도 팀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혼자서만 무언가를 했었어. 자기 능력을 과신하다가 선을 넘은 거군. 비난의 화살이 사방에서 유진에게로 날아들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과 함께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잠겨버린 컴퓨터, 석연치 않은 IT 부서의 대응. 그리고 지금 민서가 흔들고 있는 조작된 문서까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그녀가 밤새 쏟아부었던 노력과 진심이, 그녀의 재능이 송두리째 도둑맞고 더럽혀졌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유진은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민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노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게 회의실을 짓눌렀다. 민서는 유진의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의기양양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 게임의 승자였다. 이 조용한 여자는 이제 끝이다. 회사 규정에 따라 서유진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정말 유감스럽군요. 민서가 최종 선고를 내렸다. 동료들은 그녀를 동정, 경멸, 그리고 은밀한 쾌감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돌아서서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마치 먼 세상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가방에 자신의 소지품 몇 개를 기계적으로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꼿꼿한 자세로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빌딩 밖으로 나온 유진의 얼굴 위로 무심한 도시의 햇살이 쏟아졌다.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얼굴은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제자리로 돌려놓고야 말겠다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였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빌딩들의 불빛은 현란했지만 서유진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빛의 파편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텅 빈 시선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사무실에서 일어났던 일이 끔찍한 영상처럼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박민서의 가증스러운 표정, 동료들의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 억울함이 심장을 쥐어짰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그녀를 현실에 붙잡아 주었다. 택시가 한남동의 고급 주택 단지 앞에 멈춰 섰다. 그녀가 강지훈과 함께 사는 펜트하우스였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음과 추위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현관의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향기가 그녀를 맞았다. 이곳은 그녀의 안식처였지만 오늘따라 이 호화로운 공간은 상처 입은 그녀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거실에서는 강지훈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 역시 막 퇴근한 듯 넥타이를 살짝 푼 편안한 차림이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고개를 들었다. 유진을 본 순간 그의 눈빛에 다정한 미소가 번졌다. 왔어, 오늘따라 더 피곤해 보이네. 그가 다가와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유진은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다. 좀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고생했어. 저녁은 뭐라도 차려줄까? 아니, 괜찮아. 입맛이 별로 없네. 그냥 좀 씻고 쉴게. 그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그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걱정시키거나 그의 거대한 힘을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속일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수장이었다. 수천 명의 직원과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그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과 미소 뒤에 감춰진 의도를 읽어내는데 도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상대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일 때는 그의 감각은 매보다도 날카로워졌다. 그는 아내의 미소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입꼬리만 올라갔을 뿐 눈에는 전혀 생기가 없는 억지 미소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가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과 힘없이 늘어지는 손가락의 감촉도 평소와 달랐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이 문제였다. 평소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총명함과 열정으로 반짝이던 그 눈이 오늘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억눌린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그쳐 묻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존중했다. 그녀가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 방식이었다. 그래? 그럼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푹 쉬어. 피곤할 땐 그게 최고지.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욕실로 등을 떠밀었다. 유진이 욕실 문을 닫고 사라지자 그의 얼굴에서 다정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지훈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갔다. 통유리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그의 발 아래에서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싸늘한 눈빛을 녹이지 못했다. 그는 책상에 놓인 인터폰의 버튼을 눌렀다. 비서실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라인이었다. 김실장, 예,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실장은 10년 넘게 그의 곁을 지킨 가장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오른팔이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스텔라 이노베이션스,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원한다. 스텔라 이노베이션스 말입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놀라움이 스쳤다. 경영 구조, 내부 문화, 핵심 인력, 재무 상태, 최근 프로젝트 현황, 모든 것, 특히 전략기획팀의 박민서라는 팀장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을 원한다. 월요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야 한다.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통화가 끊겼다. 지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어둠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유진이 그 회사에 들어갈 때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꿈과 독립심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멀리서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는 그녀의 세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선을 넘었다. 누군가 감히 그의 아내에게 상처를 입혔다. 약속은 깨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철저한 전략과 명분이 있어야 했다. 스텔라 이노베이션스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졌지만 경영진의 무능과 내부 비리로 성장이 정체된 회사였다. 아우라 그룹의 IT 부문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있어 꽤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개인적인 분노는 사업적인 명분이라는 완벽한 갑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는 아내를 무너뜨린 그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그 회사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바로잡을 것이다. 박민서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상대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녀가 유진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강지훈의 눈이 포식자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났다. 감히 내 것을 건드려. 그의 나지막한 읊조림이 고요한 서재의 공기를 갈랐다. 아우라의 영역을 침범한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가르쳐주지. 창밖의 화려한 도시 위로 거대한 독수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주말 동안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고요한 폭풍의 눈과 같았다. 유진은 슬픔에 잠겨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금요일에 있었던 일을 체스게임처럼 복기했다. 박민서의 움직임, 타이밍, 조작된 증거. 그녀는 분노를 차가운 분석력으로 전환시켰다. 어떻게 민서가 자신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IT 부서의 미심쩍은 대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는 민서가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질문을 퍼붓는 대신 그녀가 좋아하는 차를 내려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며 조용한 지지를 보냈다. 그는 유진이 스스로 이 상처를 분석하고 일어설 힘을 가진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할 일은 그녀가 넘어졌을 때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벽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그녀가 다시 싸우러 나갈 때 그 전쟁터 자체를 그녀에게 유리하게 바꿔놓는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 스텔라 이노베이션스의 공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다. 유진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가 이내 더 낮은 톤의 수군거림으로 바뀌었다. 동정, 호기심, 노골적인 저기가 담긴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인사팀으로부터 징계위원회 결정 전까지 기존 업무 아카이빙 및 데이터 백업 지원이라는 모욕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쏟아지는 시선들을 무시한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술렁이게 만들었다. 오전 10시경 폭풍이 시작되었다. 시작은 재무팀에서 흘러나온 작은 속삭임이었다.
우리 회사 주식이 이상해. 누군가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 그 속삭임은 곧 경제 전문 온라인 매체의 단독 기사로 증폭되었다. 아우라그룹, 중견 IT 기업 스텔라 이노베이션스에 대한 적대적 M&A 착수. 기사 제목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사무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우라그룹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거대한 포식자. 그런 그들이 왜 스텔라 이노베이션스 같은 중견 기업의 직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인수합병은 곧 구조조정을 의미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불안감이 사무실 전체를 뒤덮었다. 말도 안 돼. 아우라그룹이 왜 우리를, 이제 우린 다 끝났어. 대규모 감원이 있을 거야. 박민서 역시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화려한 성공 신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의 주인이 바뀐다니. 새로운 주인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자신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녀의 공포는 이내 교활한 야망으로 바뀌었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만약 인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면, 새로운 주인에게 자신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팀원들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그녀는 불안에 떠는 팀원들을 향해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혼란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다. 팀원들은 그녀의 선동에 넘어가 불안감 속에서도 다시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사무실 구석, 먼지 쌓인 창고 같은 자료실에서 오래된 프로젝트들의 비용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인사팀이 그녀에게 맡긴 이 일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불평 없이 주어진 일을 기계처럼 처리했다. 수천 개의 디지털 파일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백업하는 단조로운 작업이었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한 파일에서 멈췄다. 2년 전 종료된 프로젝트 제우스의 최종 비용 정산 보고서였다. 박민서가 팀장이 되기 직전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실무를 총괄했던 프로젝트였다. 유진은 무심코 파일을 열어보았다. 수백 개의 지출 항목이 나열된 스프레드시트였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을 감지했다. 외주 개발사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에 지급된 개발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유독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해외 출장에 대한 경비 청구, 실체 없는 자문회사에 지급된 거액의 컨설팅 비용 내역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이한 지출의 최종 승인자는 바로 박민서였다.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횡령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회사의 혼란을 틈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자료실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수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박민서가 관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비용 보고서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화면을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균열을 찾아냈다. 여러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외주 개발사들,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넥스트 테크, 블루웨이브, 이 회사들은 모두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같았고 설립일도 비슷했다.
전형적인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비공식적인 경로로 확인한 결과 대표 이사의 이름은 놀랍게도 박민서의 친오빠 박민준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민서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수년간 회사의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려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유진의 아이디어를 훔쳐 프로메트스 프로젝트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도 명확해졌다. 그것은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따라서 가장 크게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다. 유진은 창밖을 보았다. 사무실은 여전히 M&A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완벽하게 평온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박민서의 숨통을 끊어 놓을 수 있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명예회복의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는 정의의 문제였다. 그녀는 조용히 모든 증거 자료를 자신의 개인용 보안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스프레드시트의 한 줄, 박민서의 결제 사인과 유령 회사의 입금 내역이 나란히 표시된 그 라인을 보며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견고해 보였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녀는 그 균열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인수 절차는 박민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실사팀이 회사에 파견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경영진은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정신이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서는 초조해졌다. 그녀는 프로메트스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봉회대에 올려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했다. 그런데 그녀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서유진의 침묵이었다. 그녀는 유진이 울고불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최소한 사직서를 내던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유령처럼 회사 구석에서 모욕적인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평온함이 민서를 미치게 만들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저 여자가 혹시 무언가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경영진에게 무언가 폭로하려는 것은 아닐까? 불안감에 휩싸인 민서는 선제 공격을 하기로 결심했다. 아예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서 그녀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려야 했다. 민서는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측근 몇 명을 자리에 함께 배석시켰다. 증인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서유진 씨, 민서가 인자한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인수 절차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경영진 측에서 과거 우리의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유진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민서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나 맡겨야겠어요. 유진 씨가 데이터 분석 능력이 뛰어나니 잘 해낼 거라 믿어요. 지난 7년간 우리 회사가 출시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무결성과 보안 프로토콜을 전수 감사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체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민서의 측근들조차 그 말에 경악했다. 7년간의 모든 프로젝트, 그것은 수백 개에 달하는 프로그램과 플랫폼, 수억 라인의 코드를 의미했다. 한 팀이 몇 달을 매달려도 끝내기 힘든 일을 단 며칠 만에 혼자서 해내라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명백히 그녀를 실패하게 만들어 무능함을 이유로 해고하려는 속셈이었다. 모두가 유진이 반발하거나 최소한 불가능하다고 항변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그 차분한 수락은 민서를 더욱 불안하고 화나게 만들었다. 유진은 그 일이 함정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도 깨달았다. 이 감사는 그녀에게 회사의 모든 디지털 아카이브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프로젝트 소스 코드, 개발 서버 로그, 예산 집행 관련 내부 통신 기록, 그리고 재무거래 데이터까지 박민서의 부패 증거가 숨겨져 있을 바로 그 장소들이었다. 민서가 던진 불가능한 임무는 사실 트로이의 목마였다. 그날 밤부터 유진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홀로 노트북 화면을 밝혔다. 낮 동안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실제 감사 작업을 수행하는 척했고, 밤이 되면 진짜 사냥을 시작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보안 진단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 예산과 지급 기록을 교차 검증하고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며 기만의 거미줄을 파헤쳐 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예리한 눈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발견해냈다. 첫째, 그녀는 박민서가 유령 회사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급 개발자들을 압박했던 이메일 체인을 찾아냈다. 프로젝트 일정상 급한 건이니 일단 처리부터 하라는 식의 교묘한 책임, 정화성 지시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둘째,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가 잠기기 불과 몇 분 전 박민서의 IP 주소에서 자신의 개인 작업 드라이브에 접근했던 서버 로그 기록을 확보했다. 이것은 표절 누명을 입증할 스모킹 건이었다. 민서는 유진의 초기 아이디어 파일을 훔쳐본 뒤 의도적으로 미완성된 초안처럼 보이도록 파일을 훼손하고 그 후에 IT팀 내통자를 통해 유진의 계정을 잠가버린 것이었다. 셋째, 과거 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심각한 무한 유출 사고를 박민서가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그 은폐로 인해 회사는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책임은 애꿎은 하급 직원에게 돌아갔다. 유진은 단순히 스크린샷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전략가였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시간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했다. 검증 가능한 데이터, 서버 로그, 재무 기록을 첨부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기소장이었다. 박민서가 요구했던 불가능한 보고서는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다만 그 내용은 코드의 무결성, 코드 인테그리티이 아닌 그 임무를 내린 사람의 도덕적 무결성, 모럴 인테그리티의 부재에 관한 것이었다. 마감일인 금요일 새벽, 유진은 며칠 밤을 샌 탓에 극도로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가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저장된 최종 보고서 파일을 바라보았다. 파일명은 스텔라 이노베이션스 내부 감사 보고서였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만든 폭탄이었다. 이제 그녀는 점화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안에 모든 카드가 쥐어져 있었다.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던 박민서의 성벽은 이제 그녀의 손가락 클릭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준비를 마쳤다. 금요일 오후 스텔라 이노베이션스의 모든 직원에게 긴급 전사 공지가 전달되었다. 전 직원 대상 긴급 총회 14시 본사 대강당. 사무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불안감이 공기를 채웠다.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침통한 표정의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길게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스텔라 이노베이션스는 아우라 그룹의 자회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예상했던 발표였지만
강당은 깊은 탄식으로 가득 찼다. 대표이사는 고개를 숙인 채 단상에서 내려왔고 곧이어 낯선 남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남자는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우라그룹 비서실장 김도윤입니다. 오늘부로 스텔라 이노베이션스의 경영 정상화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김 실장. 강지훈의 그림자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이상하게도 강당 구석까지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아우라그룹의 경영 철학은 간단합니다. 효율, 투명성, 그리고 역량. 오늘부터 모든 부서, 모든 프로젝트, 그리고 모든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이 세 가지 기준으로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억측이나 동요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짓된 위로나 희망적인 약속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 냉혹하고 간결한 선언은 직원들에게 공포와 함께 기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모두가 피부로 느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박민서가 계산된 듯 손을 들고 일어섰다. 지금이 바로 자신을 새로운 권력자에게 각인시킬 순간이라고 판단했다. 김 실장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략기획팀 팀장 박민서입니다. 현재 회사의 사활이 걸린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우라그룹의 탁월한 비전과 저희 프로젝트가 만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저희 프로젝트에 그녀의 아첨 섞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실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박민서 팀장, 그가 처음으로 직원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민서에게 향했다. 프로젝트의 가치는 감사를 통해 결정될 겁니다. 이런 식의 발표가 아니라 공개적인 묵살이었다. 민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신중하게 연출된 첫인상은 최악의 방식으로 부서졌다. 감사는 즉시 시작되었다. 김 실장이 이끄는 감사팀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각 부서로 흩어져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자들을 인터뷰했다. 회사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오후 늦게 김 실장은 전략기획팀의 과거 프로젝트 내역을 검토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보고 라인을 발견했다. 서유진 사원, 과거 7년간 프로젝트 전수 감사 보고, 금일 7시 마감. 그는 이미 회장, 강지훈으로부터 박민서와 서유진에 대한 모든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이 터무니없는 임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전략기획팀 서유진 씨,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유진이 임시로 마련된 김 실장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 없이 침착했다. 서유진 씨, 박민서 팀장에게 지시받은 감사보고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 실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는 박민서가 유진을 무능한 직원으로 몰아가기 위해 어떤 보고를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실패한 보고서와 함께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라 예상하는 척했다. 유진은 민서가 의도했던 수천 페이지짜리 쓸모없는 보고서 뭉치를 들고 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감사를 진행한 결과 단순한 코드 무결성을 넘어서는 중대한 위험 요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안들만 요약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하게 회사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보고를 시작했다.
그녀는 박민서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특정 프로젝트 관리자에 의해 승인된 불투명한 자금 집행, 내부 규정을 위반한 비정상적인 외주 계약, 데이터 위변조 및 보안사고 은폐 정황 등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로만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는 무표정으로 듣고 있었지만 보고가 진행될수록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해갔다. 그는 수많은 보고를 받아왔지만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꿰뚫는 보고는 처음이었다. 방대한 자료 속에서 진실을 꿰어 하나의 완벽한 논리로 엮어내는 능력.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팩트로만 말하는 냉철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불과 며칠 만에 최악의 환경 속에서 해낸 담대함까지 그는 속으로 감탄했다. 회장님께서 왜 그토록 이 사람을 감싸고 도는지 이제야 알겠군. 단순히 아내라서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자체로 아우라 그룹에 필요한 인재다. 김 실장은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유진은 막힘없이 정확한 데이터와 로그 기록을 제시하며 완벽하게 답변했다. 보고가 끝났을 때 사무실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김 실장은 처음으로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존중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인상적이군요. 서유진 씨, 제출한 보고서는 최우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새로운 권력의 실세가 보낸 명백한 신뢰의 신호였다. 유진이 사무실을 나설 때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던 박민서와 마주쳤다. 민서는 김 실장의 표정을 살피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유진을 향한 김 실장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유진의 당당한 발걸음을 본 순간 민서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무언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권력의 저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아우라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강지훈은 김 실장이 내민 스텔라 이노베이션스 내부 감사 보고서를 말없이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보고서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가락 끝에는 서늘한 분노가 어려 있었다. 보고서는 서유진이 작성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철저하고 비정했다. 박민서의 횡령, 배임, 데이터 조작,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진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모든 과정이 날짜와 시간, IP 주소, 관련자들의 이름과 함께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복수심이 담긴 문서가 아니었다. 회사를 좀먹는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한 외과 의사의 수술 보고서와 같았다.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김 실장이 조용히 물었다. 이 증거들이면 박민서를 당장 해고하고 법적으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지훈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간단하잖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방 전체를 짓눌렀다. 그 여자는 내 아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훔쳤어. 그녀의 재능, 그녀의 열정. 그렇다면 그 여자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에 그녀가 훔친 바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어야지. 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어두운 밤하늘처럼 깊고 차가웠다. 내 엿을 놓는다. 김 실장은 즉시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알겠습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가치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지해 공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서 최고의 기획안을 채택하겠다고. 기존 기획안과 새로운 기획안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럼
서유진 사모님께는 김 실장이 직접 공식적으로 제안하도록 회사의 미래를 위해 그녀의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이건 명령이 아니라 초대야. 그녀가 스스로 싸우기로 결정하게 만들어야 해. 알겠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연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김 실장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전사 공지가 발표되었다. 프로메테우스 2.0 차세대 전략 방향 수립을 위한 공개 경쟁 프레젠테이션 개최. 공지는 프로메테우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우라 그룹 이사회가 직접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민서 팀은 기존 기획안을 발표하고 공정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다른 어떤 직원이나 팀도 경쟁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최종 우승자는 신설될 미래 플랫폼 총괄 디렉터라는 직책과 함께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될 것이었다. 이 소식에 박민서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최종 시험 무대라고 생각했다. 이 관문만 통과하면 자신의 입지는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견고해질 터였다. 그녀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훔친 서유진의 기획안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다. 공개 경쟁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녀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아우라 그룹의 까다로운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겁먹을 것 없어요. 우리가 가진 기존 기획안을 좀 더 세련되게 다듬고 있어 보이는 전문 용어 몇 개만 추가하면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결국 중요한 건 보여주는 거니까. 한편 김 실장은 개인적으로 유진을 찾아갔다. 그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공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서유진 씨, 당신이 제출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당신의 뛰어난 분석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사회는 당신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대해 가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대안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무대였다. 유진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유진은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전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오래된 계획을 꺼내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동안 회사의 모든 과거를 감사하며 이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숨겨진 잠재력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가 준비하는 프로메테우스 2.0은 단순한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발견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한 데이터 흐름과 건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회사 전체를 위한 새로운 비전이었다. 그녀의 기획안은 그 자체로 해독제였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루 앞둔 저녁, 2개의 대조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박민서가 화려한 회의실에서 아첨하는 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발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뜬 자신의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내일 입고 나갈 승리의 의상을 고르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유진이 조용한 자료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은 복잡하지만 우아한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발표 스타일이나 화려한 미사여구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와 논리의 흐름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다.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대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스텔라 이노베이션스 본사 대강당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앞줄에는
김도윤 실장을 비롯한 아우라그룹 본사에 무표정한 임원들이 배석해 있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전략기획팀을 비롯한 주요 부서 직원들이 참관인으로 자리를 채웠고 모두가 앞으로 펼쳐질 대결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박민서였다. 그녀는 자신감의 정점에 서 있는 듯 보였다. 화려한 디자인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귀에 쏙쏙 박히는 전문 용어,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전달력. 그녀의 발표는 한편의 완벽한 기업 연극이었다. 그녀는 훔친 프로메테우스, 기획안을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꽤나 그럴싸하게 들렸다. 이것이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가져올 미래입니다. 스텔라 이노베이션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업계의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의례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서는 심사위원석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게임은 끝났어. 다음은 서유진 씨의 대안기획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유진의 이름이 불리자 강당이 다시 술렁였다. 사람들은 또다시 망신을 당할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서는 경멸이 섞인 시선으로 단상으로 향하는 유진을 쳐다보았다. 유진의 등장은 민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단정하고 심플한 정장 차림, 화려한 소품도 없이 손에는 작은 USB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잠시 청중을 둘러본 뒤 프레젠테이션의 첫 페이지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곳에는 화려한 프로젝트 이름 대신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스텔라 이노베이션스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예상치 못한 시작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유진은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감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사의 현 주소를 냉정하게 해부하기 시작했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방치된 보안 취약점, 부서 간에 단절된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녀는 중립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어조로 회사의 민낯을 드러냈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아우라그룹 임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박민서의 프로메테우스 기획안을 스크린에 띄웠다. 비난이 아닌 사례 연구로서였다. 기존 프로메테우스 젠서는 올바른 문제를 잘못된 기반 위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기획안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조작된 시장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유령 회사로 지출된 부풀려진 청구서를 바탕으로 비현실적인 예산을 책정했다는 점, 그리고 방금 그녀가 지적했던 회사의 보안 취약점을 완전히 무시한 핵심 아키텍처. 그녀가 지적하는 모든 문제점 뒤에는 반박할 수 없는 실제 데이터가 담긴 슬라이드가 뒤따랐다. 그녀는 민서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민서 자신의 부패한 데이터 흔적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당의 분위기는 호기심에서 충격으로 변해갔다. 박민서의 얼굴은 자신감 넘치던 미소에서 새하얀 공포로 물들고 있었다. 그리고 유진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스크린에는 서버 로그 기록이 좌우로 비교되어 나타났다. 왼쪽은 박민서의 IP가 유진의 개인 드라이브에 접근한 기록. 다음은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변경된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의 계정이 잠긴 기록이었다. 그녀는 훔쳤다는 단어를 입에 담을 필요조차 없었다. 데이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는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민서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기존의 계획을 완벽하게 해체한 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새로운 비전을 공개했다. 제가 제안하는 프로메테스 우연령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투명성, 보안, 그리고 효율성 위에 세워진 시스템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노출시킨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든 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새로운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발표가 끝났다. 강당에는 잠시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앞줄에 앉은 아우라 그룹 임원들이었다. 그들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천둥처럼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민서는 자신의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불신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방금 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세상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아우라 그룹 임원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강당은 잠시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무대 위에 서유진과 스크린에 떠있는 증거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순간 실성한 듯한 비명이 정적을 깨뜨렸다. 요지스말리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것은 박민서였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는 회사 기밀을 훔치고 프로젝트를 망치려 한 범죄자라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의 말을 믿는 겁니까? 저런 음해 공작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그녀의 라인에 서 있던 몇몇 직원들도 동조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맞아, 박 팀장님 말이 맞아.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소음과 혼란으로 유진의 완벽한 승리를 덮어버리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구왕! 강당 뒤편에 거대한 이중문이 안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아수라장 같던 강당은 순간적으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이 열린 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경호원과 수행원들을 대동한 채 그는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김 실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아우라 그룹의 강지훈 회장님이십니다. 강지훈 회장.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감에 강당 안의 모두가 숨을 삼켰다. 회사의 최종 주인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 그가 왜 여기에? 강지훈은 소란을 피우던 직원들이나 새파랗게 질린 박민서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서유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중앙 통로를 따라 무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는 걸음이었다. 또각, 또각. 그의 구둣발 소리만이 죽음과 같은 정적이 내려앉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 걸음은 마치 모두의 앞에서 그와 그녀의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는 의식처럼 보였다. 무대 앞에 다다른 그는 계단을 올라 유진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겨주는 그의 손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정하고 친밀했다. 그는 마침내 청중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를 지배했다. 서유진 씨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준 능력과 통찰력은 내가 아우라 그룹을 이끌며 찾아온 바로 그 인재상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내 아내이기도 합니다. 아내. 그 한마디에 강당은 소리 없는 폭탄을 맞은 듯 했다. 사람들의 입이 벌어지고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박민서의 얼굴에서는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인수합병, 혹독한 감사, 그리고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그 한마디로 완벽하게 맞춰졌다. 이제야 지우는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시선을 박민서에게로 향했다. 박민서 팀장, 당신의 횡령, 배임, 그리고 내 아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김 실장이 제출할 증거와 함께 검찰로 넘어갈 겁니다. 그의 선고와 함께 김 실장이 서류 폴더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그것은 그녀의 죄가 담긴 마지막 관뚜껑의 못이었다. 박민서는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하고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를 지지하며 소리치던 측근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려는 듯 필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서유진은 남편의 뒤에 숨지 않았다. 그의 옆에 동등한 존재로 나란히 서 있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절대적인 침묵이 그들의 완전한 승리를 증명하고 있었다. 권력의 균형은 단순히 이동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파괴된 후 처음부터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강지훈의 선고가 내려진 후 강당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박민서와 그녀의 옆에서 사색이 된 측근들은 보안팀에 의해 조용히 강당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했다. 남겨진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대 위에 나란히 서 있는 서유진과 강지훈을 경외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강지훈은 긴 연설을 하지 않았다. 김 실장이 단상에 올라 새로운 경영 방침과 조직 개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은 정리되었다. 낡은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 후 몇 주 동안 스텔라 이노베이션스는 거대한 폭풍의 핵을 통과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유망 IT 기업의 전 팀장, 거액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박민서의 소식을 전했다. 그녀가 저지른 모든 비리는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그녀의 공범들 역시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되었다. 회사 내부는 김 실장의 지휘 아래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편되었다. 박민서 라인에 서서 부패에 동조했거나 무능했던 인물들은 정리되었고 그동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받았던 인재들이 대거 발탁되었다. 신입사원 이지은처럼 성실하고 재능 있는 직원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회사의 문화는 투명성과 실력 위주로 빠르게 바뀌어갔고 직원들은 불안감 대신 새로운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유진이 있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를 프레젠테이션에서 약속된 미래 플랫폼 총괄 디렉터로 임명했다. 그녀에게는 프로메테스 2.0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과 함께 회사의 미래 전략을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유진은 지훈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회장 아내라서 그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훈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해냈는지를 먼저 봤어. 당신의 재능이 그 자리를 얻어낸 거지. 내 이름이 아니야. 당신은 스스로 증명해냈어. 유진, 그의 흔들림 없는 신뢰에 유진은 마침내 마음속의 마지막 불안을 떨쳐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디렉터로서의 첫날, 유진은 넓은 창으로 서울의 정영이 내려다 보이는 새로운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프로메테스 2.0 팀의 첫 회의를 소집했다. 팀원들은 회사가 새롭게 발탁한 최고의 엔지니어와 기획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유진의 수석 보좌관으로 승진한 이지은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유진의 리더십 스타일은 박민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위에서 군림하며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론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투명하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메테우스 이투먼 연령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용하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팀원들은 그녀의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화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한 실력자가 아니었다. 모두가 신뢰하고 따르는 진정한 리더였다. 몇 달 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른 어느 늦은 저녁,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무실에는 그녀와 그녀를 데리러 온 강지훈 단둘뿐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고마워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날 구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믿어주고 무대를 만들어줘서요. 지훈은 그녀의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안았다. 나는 내 아내를 위해 회사를 산 게 아니야. 내가 아는 가장 재능 있는 인재에게 전략적으로 투자한 거지. 그의 말에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서 사랑하는 만큼 한 명의 프로페셔널로서 존중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의 신뢰와 사랑은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 위로 새로운 시대의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스텔라 이노베이션스의 새로운 새벽이자 서유진이라는 한 명의 온전한 리더가 맞이하는 새벽이었고 서로를 온전히 믿고 지지하는 두 사람이 함께 열어갈 미래의 새벽이었다.